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아서 그 김홍도의 그 춘화도 화첩도 본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아주 리얼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음란서생처럼 이렇게 주문 제작식으로 한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오늘 강의 들으니까 아까 이제 군선도나 이런 게 그 6폭짜리가 이제 10억 정도 아까 이제 그 정도 가격이면 거의 그 김홍도의 선생님의 이제 그 가격은 그 정도에서 이렇게 생성이 10억이요. 되는 뭐 이런 게 그거 제일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아. 군선도의 가격이요. 아니 대체적인 그림의 가격 아, 예,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다작을 하셨으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죠. 그걸 알아보는 거에 대한 것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홍도의 작품 중에 현재 이제 김홍도 거라고 이야기되는 우리가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전 누구 이렇게 됐을 때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전자가 붙으면 어쨌든 그 사람이 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이 김홍도의 춘화첩으로 이게 되는 거는 이제 김홍도가 그린 건 아니고 김홍도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홍도가 그린 원본이 있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따라서 베껴서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려달라고 하면 다 거기에 맞춰서 주문 제작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렸습니다. 김홍도의 그림값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선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선의 그림값을 이렇게 여러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그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화첩 그림이 한 세트 그러니까 뭐 12장 뭐 이 정도 되는 게 30량에서 대략 뭐 어떤 경우는 뭐 화첩이 한 20장 뭐 30장도 되지만 어쨌든 2, 30장 되는 화첩이라고 할 경우에 30량에서 70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가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가집 조그만 초가집 하나가 30량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화첩 하나 그리면은 초가집 2채 정도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죠. 김홍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첩 그림이 3, 40량 정도 했다 그러면은 병풍 그림은 어느 정도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몇백 량 했겠죠. 병풍 그림은. 그러니까 또 쓰는 재료에 따라서 어떤 건 종이에다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건 비단에다 그리기도 하고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볼 때 몇백 량 하는 겁니다. 3, 40량의 화첩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 거는 그림 이거는 뭐 한 100량 가까이 두루마리 그림 한 100량 가까이 정도 됐다면은 병풍 그러니까 뭐 500량 심지어는 한 뭐 1000량까지도 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화첩 그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연이어서 이제 좀 질문을 하면요. 이제 팔폭 평풍이 완전한 게 있는데 그게 뭐 두 폭은 없어지고 6쪽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작품의 가치가 좀 떨어지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각각으로 나눠서 지금은 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완전한 팔폭보다는 그 가치가 떨어지나요?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완결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령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거가 뭐 얘기가 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미술관에 하나 있고 지금 상주에 소장하고 있잖아요. 그게 상주본이 하고 이 간송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주본이 간송본하고 똑같은 책이었으면은 그거는 가격이 한참 아래예요. 왜? 같은 책이 2권이니까. 근데 이 상주본은 간송본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소장자가 뭐 1000억을 달라 그러니 뭐 너무 과도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무이한 거니까. 또 어느 곳에서 상주본과 같은 훈민정음이 뭐 5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다 그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옥스퍼드 대학에 이 옹정제 때 이 서양 화법을 이렇게 쭉 판화로 한 그 책이 있습니다. 시학이라고 하는 이게 볼시자를 쓰는. 근데 그게 유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게. 그랬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여러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간송본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이게 어느 날 뭐 저희 뭐 어느 집에서 뭐 이 벽 뜯다가 보니까 더 나왔다 그러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가치가. 저는 18세기 동아시아 당시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김홍도 그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서로 간에 왕래가 별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를 기억을 못 하는데 90년이었나 하여튼 그 연행사 북경을 가는 연행사에 김홍도가 참여했다고 하는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아무런 기록을 봐도 김홍도가 북경을 다녀온 거를 증명할 수는 있는 그게 없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만약에 조금 했었으면 명성이 있었으면 좀 알려졌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고 1789년 그러니까 금강산을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정조가 마찬가지로 김홍도하고 김응환한테 영남 지역 우리 경상도 지역 가서 또 스케치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와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부산까지 갔는데 김응환이 거기서 갑자기 죽게 돼요. 병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김응환 그것 때문에 이제 김응환은 거기서 끝났고 일설에 의하면은 김홍도가 대마도까지 갔다가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마도 가서 지도를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행사도 안 갔고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바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김홍도가 그쪽 사람들한테 알려질 기회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통신사도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 쇼군이 등극 이제 말하자면 등극할 때 그때마다 이제 보내주는 거고 연행사 이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은 꽤 자주 있었지만은 그래도 거기 한번 뽑혀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재도 김홍도의 이제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립박물관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박물관들은 요즘에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그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림들을 재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렇게 진품으로 봤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 정보를 다 수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해요. 국립박물관 옛날 그대로 방식, 뭐 간송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김홍도의 작품으로 돼 있는 그림들 중에는 김홍도가 그리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아까 단원풍속화처럼 보물로 돼 있는 이런 그림들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근년에 와서 비로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뭐 숨겨진 이야기라 그런다면은 이미 이제 미술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 단원풍속화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그거를 갖다가 보물로 지정했던 분들이 이제 국사학자들이시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시니까 감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 한국 특유의 그 인간적 정리상 같은 학계에 있는데 그 어른이신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가짜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이게 나온 게 된 거는 이제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뭐 옛 기억을 갖고 계시지 못한 상태에 계시거나 해가지고 이제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그 다른 풍속화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국보 보물 지정한 것 중에서는 사실 근거 없이 그렇게 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저도 참가를 했었었는데 국보 보물 다시 심사를 해보자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그 뒤로는 흐지부지가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는 뭐 보물이나 그리고 보물이나 국보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새로 국보 보물 지정된 그림들 전시를 했는데
뭐 웬만하면 다 보물 국보예요.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일본 영향이거든요. 일본이 국보 정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쫓아가고 일본에서는 보물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요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죠. 중요 문화재. 중요 문화재가 우리를 말하면 보물급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국보 보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급으로 따집니다. 1급품, 2급품, 3급품. 그렇지만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번호를 넘버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들 내부 자료에 이거는 1급품이다, 2급품이다 이게 돼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일본은 넘버링이 없습니다. 국보 몇 호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알면 뭐 광융사 그 반가 사유상이 일본 국보 1호다 이건 다 잘못된 얘기예요. 일본은 넘버링을 안 해요. 그냥 국보예요. 몇 호 몇 호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너무 저는 좀 과도하게 국보보물 지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전시를 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 우리가 지정문화재라고 부르거든요. 국보보물을. 그러려면 이게 해외 전시 나가고 하려고 그러면은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자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해외 전시도 해야 되고 뭐 가야 될 길이 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서는 김홍도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진짜라고 돼 있는 것들도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김홍도에 관한 올바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겠고 앞으로 뭐 이제 젊은 사람들도 연구들을 많이 할 테니까 점점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